안녕하십니까. 발근의 광장의 김희종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매년 초에 신년 구상을 발표하셨습니다. 14년, 15년, 16년 이렇게 3번 발표하시고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그 영상을 모아서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16년부터 15년, 14년 이렇게 거꾸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평화롭고 국민들 각자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일 것입니다. 새로운 해가 떠오를 때 희망의 시작을 기원하면서 새로운 한 해의 꿈을 다짐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우리의 풍습이었습니다. 늘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하지만 올해 우리나라는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기습적인 4차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지난 금요일 종료된 임시국회에서는 선거구도 획정짓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 법안들도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앞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안보 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북한 핵 문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현재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1차적인 대응으로서 지난 8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였습니다. 작년 8월 초 DMZ에서의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였을 때 일각에서는 쓸데없는 짓이라는 비판과 무의미한 짓을 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정부의 방침을 신뢰 안 하는 이런 생각들은 남북 관계를 더욱 힘들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후 8.25 합의 도출과 남북 당국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을 이끌어낸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북한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입니다. 북측 최전방에서 근무한 탈북자들에 따르면 확성기 방송 내용을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믿게 되었고 결국 목숨을 걸고 휴전선을 넘어오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협은 진실의 힘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철저히 지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뿐만 아니라 양자 및 다자적 차원에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에 대비해서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에 포함될 요소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해 온 바 있습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중국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 의지를 공언해 왔습니다.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가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해온 만큼 중국 정부가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더욱 악화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입니다.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이 느끼실 안보 불안감이 크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선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 협조하여 국가 방위에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철저한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한미 정상 간 통화를 통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이 실천될 것을 확인했고, 최근 B-52 전력 폭격기 전개는 한국 방위를 위한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번 핵실험 과정을 통해 재차 확인된 북한 정권의 기만적이며 무모한 행태를 감안할 때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언제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전략자산 추가 전개와 확장 억제력을 포함한 연합 방위력 강화를 통해서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무력화시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안보 위기 상황이 심각한데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내외 테러와 도발을 막기 위한 제대로 된 법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은 남북 간의 고조된 긴장 상황을 악용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도발이나 사이버 테러를 언제든지 감행할 우려가 있습니다. 아이슬 같은 국제 테러 단체도 이런 혼란을 틈타 국내외에서 언제든지 우리 국민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후방 테러와 국제 테러 단체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테러 방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테러 방지법이 없으면 국제 테러 방지에 필수적인 국가 간 공조도 어렵고 선진 정보기관들과의 반테러 협력도 불가능합니다. 현재 OECD, G20 회원 국가 중에 테러 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안위를 위험 속에 방치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부디 국회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국가 안전을 위해 테러 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 정부 출범 당시 우리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받을 정도로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을 추진해 왔고, 이러한 혁신 노력은 세계의 주목과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2014년 IMF와 OECD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토대로 한 우리의 성장 전략을 G20 국가들 중 최고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평가는 무엇보다 그간의 비효율적인 노동시장과 방만한 공공부문을 바로잡으려는 우리의 구조개혁 노력을 세계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창조경제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규제개혁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경제 외교로 중국 등 주요국들과의 FTA를 맺어 우리의 경제 영토를 전 세계의 4분의 3으로 확대하게 된 것도 높이 평가받은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국제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가 건국 이래 가장 높은 신용 등급인 AA2로 우리나라를 평가하였습니다. 무디스는 우리의 성장률이 선진국보다 높고 국가 채무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으며 단기 외채 비중도 과거 50%에서 30%로 감소한 것에 주목했고, 무엇보다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개혁에 착수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호적인 평가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분명한 경고도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구조개혁이 후퇴하거나 성공하지 못할 경우 우리의 신용 등급은 언제든지 크게 떨어질 수 있고, 한 단계 더 도약을 앞두고 있는 우리 경제가 그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G20 정상회의에서는 각국의 성장 전략의 이행을 점검하고 평가했는데 우리나라는 2위에 그쳤습니다. 규제 비용 총량제 도입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때 관련법이 개정되었더라면 우리의 성장 전략은 계획뿐 아니라 이행 점검에서도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국가의 성장과 발전은 정부나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디스가 경고하고 있는 것도 바로 우리나라가 구조개혁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는가를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IMF 사태라는 쓰라린 고통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전에 철저히 대비했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던 사태였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런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가 선제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1997년 IMF 위기 당시 겪었던 대량 실업의 아픔과 막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다시 치룰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빤히 위기가 보이는데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대량 실업이 벌어진 후에야 위기가 온 것을 알고 후회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당장은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우리 경제 곳곳의 상처가 더 깊어지기 전에 선제적인 구조개혁을 통해서 경제 체질을 튼튼하게 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미 중국, 일본, 미국 등의 글로벌 기업들은 저성장의 터널을 탈출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사업 재편을 통한 전문화, 대형화, 고부가 가치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은 국가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만 뒤처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를 딛고 다시 한번 비상할지 아니면 정체의 길로 갈지 그 여부는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이 반드시 19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도 바로 이런 절박한 심정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 경제를 30년, 50년의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놓는 중요한 디딤돌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17년 만의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으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관계자들도 우리의 대타협을 중요한 모범 사례라면서 찬사를 보낸 바 있습니다. 개혁 과제 중에서도 노동개혁은 한시가 급한 절박한 과제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비상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동계는 노동개혁이 계약이라고 하면서 노동개혁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35만 명에 이르고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까지 합하면 100만 명이 넘는 그런 상황에서 올해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어 청년 일자리의 경고음이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313개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 피크제 도입을 완료해서 올해 총 4,400여 개의 청년 일자리가 신규로 창출되고 30대 민간기업 주요 계열사의 66%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세대 간의 상생 고용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인상과 지급기간 확대,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 적극 확대,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확충을 비롯해서 정부는 노동개혁을 위한 약속의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의 성과도 일자리를 달라는 우리 청년들의 간절한 목소리도 경제 회복에 불꽃을 살리자는 우리 국민들의 절절한 호소도 정쟁 속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국회에 발이 묶여있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개정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노사정 합의한 대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5년간 최대 1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된 분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실업급여를 더 많이, 더 오래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산재보험법 개정은 출퇴근길에 사고가 났을 때에도 근로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간제 법안은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위한 비정규직 고용 안정법입니다. 현재는 비정규직으로 2년이 지난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당장 고용 불안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고용 안정법에서는 비정규직이 원하는 경우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서 고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파견법은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말하자면 중장년 일자리법이며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는 법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엊그제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가 파탄났다면서 노사정 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9.15 노사정 대타협은 일자리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의 고통 분담 실천 선언이자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러한 국민과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과거 우리가 못 살고 어려울 때 이영만리 서독의 지하 1000m 탄광에서 30도의 지열과 50kg이나 되는 작업 도구를 이겨낸 광부들의 피와 땀과 파독 간호사들의 헌신이 오늘날 국가 경제를 살린 토대가 됐습니다. 또한 열사의 중동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보여준 근면함과 피땀 흘린 노력은 오늘날까지 신뢰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선배들이 희생을 각오하면서 조국과 가족을 위해 보여주었던 애국심을 이제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누고 서로 양보해서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길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서로 조금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노사가 극한 대치 상황과 양보하지 않는 안을 갖고 격론을 벌이지 말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상생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사정 합의대로 합의사항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길 것입니다. 노동계는 17년 만에 대타협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해서 국가 경제가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나 정부도 노동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이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기업을 살리고 실업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파견법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근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근무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의 현장에서는 애가 타들어 간다고 호소를 합니다. 그 현장에 파견 근무를 막는 것은 중소기업을 사지로 모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공생의 협력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경제도 회복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노동계가 상생의 노력을 해주셔서 노동개혁 5법 중 나머지 4개 법안은 조속히 통과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 제안을 계기로 노동개혁 4법만이라도 통과되어 당장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청년과 국민, 일손이 부족해서 납기일도 제때 맞추지 못하는 어려운 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중국 증시가 연이어 폭락하고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변화 속에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고 창조 경제를 활용한 신산업에도 개척해야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력과 인프라, 한류 열풍 등으로 우리의 서비스 경쟁력과 발전 잠재력은 매우 높지만 자칫 국내 서비스 시장마저 외국 기업에 잠식될 처지입니다. 특히 서비스 산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나 되고 의료, 관광, 금융 등 청년들이 선망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최대 69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은 무려 1474일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도 기업들이 선제적 사업 재편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법이지만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대응이 더 늦어지면 우리 경제는 성장 모멘텀을 영영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악몽이 현실화될 것이 두려워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법안 처리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중앙회 등 경제 7단체와 24개 업종단체가 국회를 방문해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경제단체가 모두 함께 법 통과 촉구 성명을 내고 국회로 달려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업들은 지금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이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된다면 왜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경제단체와 업종단체들이 먼저 나서서 대기업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겠습니까? 최근 국회를 통과한 관광진흥법이 올 3월 시행이 되면 18개의 호텔이 바로 설립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고 추가 수요도 8개가 더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당초 예상한 8천억 원과 1만 5천 개를 훨씬 넘어서게 될 전망입니다. 관광 호텔 규제 하나를 풀어준 효과가 이 정도이니 서비스 산업 전체를 새롭게 탈바꿈시킨다면 2030년까지 일자리가 최대 69만 개 늘어난다는 추정도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료 해외 진출 지원법은 국회 통과 직후인 12월부터 바로 관계 부처와 10여 개 민간 병원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우리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이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실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올 6월 시행되는 이 법이 완전히 정착되면 연간 3조 원의 부가가치와 5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7월 관련법이 통과돼서 준비 중인 크라우드 펀딩도 200여 개가 넘는 회사와 신산업 아이디어들이 당장 1월 25일 시행과 동시에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해서 자금을 모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하나의 통과로 향후 3년간 약 1,180여 개의 업체가 2,714억 원가량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조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국회에서의 법 통과 이후 즉시 발생하는 효과들을 보면서 경제 활성화 법안들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며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시간 동안의 손실 또한 국민들의 아픈 몫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하고 싶어하는 국민들을 위해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정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촉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반목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남이 패망할 때 지식인들은 귀를 닫고 있었고 국민들은 현실 정치에 무관심이었고 정치인들은 나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린다면 국가는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국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이런 위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는 정부나 대통령의 힘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의 돌파구를 찾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를 움직이는 정치권도 아닙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가족과 자식들과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앞장서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동참할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정치권이 국민들의 안위와 삶을 위해 지금 이 순간
국회의 기능을 바로잡는 일부터 하는 것입니다. 개혁은 사람들만 바꾼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가 국민들을 위한 일에 나서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해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힘을 합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정치 문화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한데 힘을 모은다면 우리 앞에 거센 도전도 언제든지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저의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욕을 먹어도 매일 잠을 자지 못해도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어떤 비난과 성토도 받아들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주시고 힘을 모아주신다면 반드시 개혁의 열매가 국민 여러분께 돌아가는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다 함께 힘을 모아서 변화와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5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가정 모두의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극복하고 청량의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흔들림 없이 묵묵히 지지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신뢰를 보내주시고 지켜봐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사회를 어지럽혔던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문건 파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 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강을 무너뜨린 일은 어떤 말로도 용서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파악조차 하지 않은 허위 문건들이 유출되어서 많은 혼란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은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나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나 결코 되풀이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오직 국민 여러분과 대한민국의 앞날만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나갈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 기강을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우리 국민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해입니다. 국정 3년 차에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해로 경제 활력을 되찾고 국가 혁신을 위해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의 2015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최근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전환기에 놓여 있고 각국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경제의 도약과 정체의 갈림길에서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세계 속에서 경쟁에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도전과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단지 지금 우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작년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방만한 공공부문과 시장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창조 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를 역동적인 혁신 경제로 탈바꿈시키며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께 골고루 돌아가도록 내수 수출 균형 경제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우리 경제는 잠재 성장률 4%대,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로 나아가는 경제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작년은 3개년 계획 1년 차로 핵심 과제들을 중점 추진한 결과 우리 경제 성장률이 4년 만에 세계 성장률을 앞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고용도 12년 만에 50만 명대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도 수출액과 무역 흑자, 무역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2년 연속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기 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실생활까지 고루 퍼져나가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겪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조 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만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는 것이 G20 성장 전략 중 1위로 평가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입니다. 올해는 이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첫 해인 만큼 작년에 닦아놓은 제도적 틀을 바탕으로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첫째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이 4대 부문은 우리 경제 사회의 핵심 분야이자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둥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우리 경제 사회의 비효율성과 경쟁력 저하의 근본 원인으로 작동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해 왔습니다. 우선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해서 다른 부문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 개혁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스스로 각고의 노력을 통해 24조 원의 부채를 줄이고 향후 5년간 1조 원의 복리후생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해서 환경 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지거나 중복된 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해서 핵심 역량 위주로 기능을 재편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내면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져서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국민들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도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작년에 2조 5천억 원의 적자를 국민 혈세로 보존했는데 올해는 3조 원, 10년 후에는 10조 원으로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를 하면 434조 원, 국민 1인당 945만 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밤낮 없이 헌신해온 공무원들께서 나라의 기초를 만들어 왔다는데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씩 양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 도입 등
사기 진작책을 보완해서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는 꼭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추진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는 어렵습니다. 지난 12월 23일 노사정 대표들께서 노동시장 구조 개혁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합의하였는데 우리나라도 네덜란드나 덴마크와 같은 사회적 타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씨앗을 보았습니다. 노동시장이 개선되면 우리의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가지게 될 것이며 국가 경쟁력도 높아질 것입니다. 노와 사는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3월까지는 반드시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융도 이제는 경제성장을 이끄는 분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담보나 보증 위주의 낡은 보신주의 관행부터 타파해야 합니다. 현장의 기술력이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서 자금을 공급하는 이런 창의적 금융인이 우대를 받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금융 규제도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혁파해야 합니다. 액티브 X와 같은 이런 낡은 규제에 안주한 결과 국내 소비자의 해외 직구는 폭발적으로 느는데 해외 소비자의 국내 역직구는 걸음마 수준입니다. 외국만큼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서 역직구가 활성화되면 이것도 수출 못지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해 교육개혁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자유학기제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부터 솔선해서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기 바랍니다. 소득 연계형 반값 등록금을 약속드린 대로 올해 완성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 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 수요에 맞는 현장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취업을 전제로 기업과 계약한 전문대학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금년부터는 국가 직무능력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채용을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대폭 확대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혁신의 두 번째 실천 전략은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창조 경제를 전국 전 산업으로 확산시켜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창조 경제의 주역인 중소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대기업과의 1:1 전담 지원 체계를 갖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개소해서 금융, 법률, 사업 컨설팅 등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해서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허브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공장 확산 등 공정 혁신과 사물 인터넷, 3D 프린팅, 빅데이터 등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고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모여드는 제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전기차와 제로 에너지 빌딩, 친환경 에너지 타운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 영토도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9년 동안 최대 9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협상을 상대국 정상들과 기존의 틀을 벗어난 창조적 방식으로 수차례 협의를 한 결과 중국, 캐나다, 베트남 등 5개국과 FTA를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FTA 시장 규모가 전 세계 GDP의 73%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우리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지고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부의 FTA 활용 지원책도 가시화되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신규 계약을 따내는 등 FTA 체결국으로서의 수출 증가율이 평균 수출 증가율의 2배가 넘습니다. 정부는 FTA가 계속해서 우리 기업 수출 확대에 탄탄한 버팀목이 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농업도 쌀 관세와 FTA 등을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도록 미래 성장 산업, 수출 산업화 전략을 추진할 것입니다. 세종 창조마을 출범을 계기로 스마트팜을 본격적으로 보급하고 농촌, 관광, 유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도 ICT 표준 모델을 개발해서 활용한다면 농업의 6차 산업화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농업 분야가 FTA를 발판 삼아서 중국, 동남아를 넘어 할랄 시장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수출 산업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의료 서비스도 우리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 동력,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창조 경제에 끊임없이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는 핵심 컨텐츠이자 새로운 경제 영토를 개척하는 천병은 바로 문화입니다. 지금 세계는 문화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문화 산업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문화 영토를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문화 영토, 디지털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미래 성장 동력을 잃게 되고 다음 세대의 먹거리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창조 문화가 이끄는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우리의 미래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무형의 자산을 가치화시켜 문화 콘텐츠 산업을 창조 경제의 주역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장점인 또 강점인 디지털 파워가 결합되면 전 세계 디지털 소비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신 디지털 문화 산업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 콘텐츠와 디지털 문화가 만나는 지점에 공급과 수요가 유기적으로 순환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새로운 시장도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문화를 통해 미래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어 국제사회의 문화 강국이 되도록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혁신의 세 번째 실천 전략은 내수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를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내수 부진과 저성장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해온 고질적인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규제 개혁은 경제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기는 핵심입니다. 작년에는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서 전년보다 3배 많은 약 3,000건의 규제를 개선하였고 연말에는 규제 단두대 방식을 적용해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규제들을 전격 해결하였습니다. 우수 창업자에 대해서 연대 보증을 면제해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젊은이들이 두려움 없이 창업에 나설 수 있게 되었고
먹는 샘물 제조 공장에 탄산수 생산 시설을 허용해서 새로운 탄산수 시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2단계 규제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나면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욱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서 경제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비 심리를 살려내고 내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올가매던 과도한 규제들을 바로잡은 결과 지난해 주택 거래량이 8년 만에 최대치에 달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규제 혁파, 저렴한 토지 공급, 과감한 금융 세제 지원 등을 통해서 민간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주거비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전환하여 가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이를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암, 심뇌질환 및 희귀난치성 등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진료비 부담과 상급 병실료, 선택 진료비, 간병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추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 체계로 개편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더 충실한 지원을 해드리면서 소득이 늘어나도 의료, 주거 등 필요한 지원은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년 전 우리 민족 모두는 하나된 마음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였고 함께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광복을 기다리던 그때의 간절함으로 이제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길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국민들의 저력을 바탕으로 조국의 광복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그 힘이 한반도의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 국민과 마음과 뜻을 모으고 범국민적, 초당적 합의를 이루어내서 평화 통일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북한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대화에 응해야 합니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부터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족 동질성 회복 작업 등에 남북한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함께 통일의 문을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을 위해 민간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서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의 통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이산가족 문제는 생존해 계신 분들의 연세를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번 설을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이 열린 마음으로 응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올해 광복절 7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공동 행사를 남북이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튼튼한 안보는 평화통일의 기본 토대입니다. 정부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일본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면서 한러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는 남과 북이 함께 평화롭고 자유로이 왕래하고 유라시아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25 전쟁 직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로 발돋움했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쟁을 치르지 않고 중화학공업을 성공시킨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저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극복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면서 그동안을 돌아보면 저는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 한순간도 마음 놓고 쉰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친 것들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국민 여러분과 힘을 합해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서 그 결실을 국민 여러분께 안겨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청와대도 새롭게 조직 개편을 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과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드리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거듭나는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국가에 대한 저의 마지막 봉사의 기회를 앞으로 30년 우리 경제의 번영을 이루는 기초를 닦고 평화 통일을 이루는 데 모두 바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모두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는 희망의 2015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0년 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후에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고 최선을 다했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점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0년 만에 돌아온 청마의 해인 올해에는 성공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고 경제 도약을 이루어서 국가와 국민들에게 활력 넘치고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올해 국민 여러분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나아가 국민 행복 시대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남북 분단으로 인한 사회 분열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 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실천해 갈 것입니다. 첫째,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비정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왔습니다. 원전 비리만 해도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몇십 년 동안 국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채 그대로 방치해 왔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정부 보조금은 갖가지 부정수급 수법으로 줄줄 새 나가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바로잡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상화와 재정,
세제 개혁,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추진할 것입니다. 먼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 부채보다 많아서 일부 공기업들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만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 정책을 떠맡아서 부채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수자원 공사의 경우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수공에게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부채 규모가 급증하고 경영이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들도 바로잡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기업 자체의 방만, 편법 경영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영이 부실한데도 성과급과 과도한 복리 후생비를 지급하고 무분별한 해외 자원 개발과 투자 등 외형 확대에 치중하고 유사, 중복 사업을 불필요하게 추진한다든지 자회사를 세워서 자기 식구를 챙기는 잘못된 관행들을 이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원전 비리에서 보듯이 부품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했는데도 그대로 설치해서 국민 안전을 크게 저해하고 지난 여름 무더위에 국민들께 얼마나 큰 피해와 고통을 주었습니까? 또 코레일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많은 공공기관에서 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만 경영과 고용 세습까지 오랜 기간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개혁은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추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또다시 그 전철을 되풀이해서 국민들께 부담을 지우고 국가 발전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철도 개혁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부문의 정상화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 창조 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범부처적으로 창조 경제 실천 계획을 수립했고 우리 경제를 창조 경제로 확실하게 전환시키고자 벤처 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온라인 창조 경제 타운도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온라인 창조 경제 타운을 오프라인에서 현장에서 구현하겠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멘토의 도움을 받아 창업도 할 수 있고 기업도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입니다.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이 정부와 함께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 추진단을 곧 발족을 해서 민간 기업의 주도 아래 창조 경제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기존 산업의 신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것도 창조 경제 구현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농업과 문화 등 기존 산업의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해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창조 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보다 확대해서 산업 현장에서 직접 융합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에너지 환경 분야는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문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창출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온실가스 저감 등 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지역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타운을 만들 것입니다. 금년 중에 서너 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해서 성공 사례를 만들고 지역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내수를 활성화해서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는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수출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자명해졌습니다. 이제 중소기업도 투자를 늘려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고용 창출력이 높고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을 돕기 위해서는 성장 단계별로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자금, 세제 등 기업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해서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역량 있는 중소기업을 새로운 수출 주역으로 육성해서 대기업에만 의존해온 수출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그 가능성은 이미 작년의 실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 증가율이 대기업을 앞섰고 수출 품목도 다변화되는 등 수출의 질적인 내용이 견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더욱 독려하기 위해서 국내 수출 기관이 보유한 해외 시장 정보를 맞춤형으로 중소기업에 실시간 제공하면서 수출 전 과정에 걸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협력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동으로 해외 동반 진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신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건설이나 플랜트 등을 수출하는데 맞춤형 금융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금융의 해외 동반 지출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내수 활성화에 있어서 서비스 산업 육성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서비스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이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올해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 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습니다.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여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서 관리하고 규제 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서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막혀있는 규제를 풀어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건, 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계 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 완화 정부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 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목표를 달성해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모든 역량을 쏟을 것입니다. 앞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3년 후 우리 경제의 모습은 잠재 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넘어 4만 불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고용률 70% 달성에 청년, 여성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 국정 운영에 있어 또 하나의 핵심 과제는 한반도 통일 시대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북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입니다. 작년에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전쟁 위협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개성공단을 폐쇄 상태로까지 몰고 갔고 어렵게 마련된 이산가족 상봉을 일방적으로 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최근 장성택 처형 등으로 더욱 예측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이면 분단된 지 70년이 됩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대립과 전쟁 위협, 핵 위협에서 벗어나서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열어가야만 하고 그것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데 핵심적인 장벽은 북핵 문제입니다. 통일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은 결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주변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북한 핵 능력의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걸음을 내딛는다면 남북한과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남북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왔습니다. 올해도 이러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교류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작년에 이산가족 상봉이 나흘 앞두고 갑자기 취소된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번에 설을 맞아 지난 60년을 기다려온 연로하신 이산 가족들이 상봉하도록 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으로 첫 단추를 잘 풀어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계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통일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DMZ 세계평화공원을 건설해서 불신과 대결의 장벽을 허물고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해서 한반도를 신뢰와 평화의 통로로 만든다면 통일은 그만큼 가까워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국민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춰서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이 선순환하도록 국정을 운영할 것입니다. 특히 세대별로 겪고 있는 입시, 취업, 주거, 보육, 노후 등 5대 불안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역량을 적극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초중고생에게는 자유학기제와 진로 직업교육을, 대학생에게는 창업 친화적인 교육을 확대하고 경력 단절 여성, 은퇴자에게는 평생학습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겪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앞으로 국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각계 각층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인류의 미래를 바꿀 큰 변화에 대비하고 있고 우리도 변화의 흐름에 동참하고 선도해 가야 합니다. 올해 우리가 추진하는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길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을 위한 전진입니다. 국민 여러분, 세계 속에서 선진 한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성공적인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이 행복하고 활력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